자, 4월 2일 서울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본격적인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이제 언제 시행이 되느냐. 근데 지금 현재 그 농해수위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르면 뭐 7월, 8월, 뭐 늦어도 9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그 한국마사회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보시면 그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부칙에 그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부를 통해서 공표가 돼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표가 7월달 또는 8월달에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는 건 내년 7월,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에 뭐 시범 운영이라든가 어떤 운영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온라인 경마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예상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는 역시 부경 6경주로 치러지는 부산 일보배 대상 경주가 될 거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경마 사전 예상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출전 두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편성 두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확 줄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두수가 뭐 8마필 뿐이 안 되는 조촐한 편성도 있는 반면에 뭐 11마리, 12마리 뭐 이렇게 출전하는 경주들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이번 경주는 아직 뭐 보여줄 걸음들이 남아있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신마들의 경주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능력, 뭐 주행심사라든가 또는 데뷔전 1, 2회전을 뛴 이 능력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능력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아무래도 첫 경주이기 때문에 뭐 관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이 앞선을 나갈 수 있는 3번마 쓸모와 1번마 스마티파이터,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뭐 경주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특히 이 중에 이 3번마 쓸모는 직전 경주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렸는데 이제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버틸 가망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스마티파이터는 일단은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으로 어쨌든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마필이고 뭐 여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여기에 외곽에 있는 8번마 그랜드 실버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뭐 이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이는데 뭐 경마라는 게 예상대로가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이 7번마 하트케이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이제 퍼지의 자마입니다. 퍼지의 자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순발력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뷔전이긴 하지만 편성을 잘 만났어요. 꽤 강한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3번마 쓸모, 1번마 스마티파이터의 전력 미지의 7번마 하트케이가 선행을 가면서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이 일어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 이러다 보니까 게이트가 좀 불리하지만 8번 게이트에 있는 이 그랜드 실버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그랜드 실버, 3번마 쓸모, 1번마 스마티파이터를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7번마 하트케이를 보고 있는데 뭐 8마리 출전하는데 4마리 추천. 솔직히 좀 그렇죠. 결국은 현장에서 충마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혹시나 충마 선정이 좀 어렵다 이러면 철저하게 관전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3세 루키2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좀 조촐한 편성이죠. 자, 지난주 제가 이 부경 교차 경주가 사전 예상이 뭐 제가 생각해도 뭐 좀 엉망이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현장 분위기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이는 마필들이 이 사전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사전 예상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현장에서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전 두수가 9마필 뿐이 안 되는 조촐한 편성이고, 전체적으로 그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이 장래 발전 기대치,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신마들의 경주이기는 하지만 좀 박진감 넘치는 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충마 부재의 혼전 경주입니다. 충마 부재의 혼전 경주인데, 인기마 경주이기는 한데, 뭐 요즘 경마 해보시면 다 아시죠? 저배당, 그러니까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대끼리 배당이 잘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분위기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경 경마장은 기수의 능력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금주에는 이 대상경주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수들이 기승을 하는 그런 마필들도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마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조던 파이팅 한세네 자마고요. 분명히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결국 극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1번 게이트. 그렇다면은 앞선 진행,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마 신의 망치는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다 인기마였는데,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졸전을 펼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런 이 3착 전문으로 하는 마필들이 어떤 변화의 계기가 오게 되면, 장래 발전을 상당히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한데, 여차하면 근성 부족에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건데, 어쨌든 부산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간 이 조인곤 기수가 부산에 와서 이 마필을 타고 있다. 그리고 김혜선 기수, 서수훈 기수가 탔었던 마필을 지금 타는 거고,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기 때문에 조인공 기수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면, 좀 앞선에 붙이는 경주를 하긴 하는데, 선행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2번 게이트다. 이제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고, 마필이 많은 마필이 추천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선행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3번마 닥터팡팡은 기본적으로 기복마입니다. 기복마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앞선이 무너져야지만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보는 최대의 복병은 이 4번마 파워풀 레인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죠. 주춤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술 능력은 갖고 있는 기수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렇게 마차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닌데 마지막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건데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좀 나아지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1300m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5번마 승리의 영웅은 일단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이고, 일단 뭐, 체격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좀 늦발 아닌 늦발을 하면서, 이제 3착의 아쉬움을 달래야 됐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인기 1위였는데,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고배당이 나왔는데, 일단 김혜선 기수 같았었는데 서수훈 기수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직전 경주 스타트가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에는 좀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서수훈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승부수를 좀 띄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자코바이트는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7번마 큐너브 조이가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지금 보여진 객관적인 능력으로는 이제 선행이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인기는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앞선의 마필, 그러니까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조금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퀴너브 조이가 어쨌든 경합 상황으로 빠질 가망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에이스런은 직전 경주에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국산마 육군치고는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8번마 에이스런이 끼어들기에는 조금은 힘든 그런 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카우라인은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이 카우라인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카우라인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일단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은 좀 높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마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구도로 갈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아주 고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완전 저배당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조금은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현재로서는 뭐 충마를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입상 가능마로는 저는 2번마 신의 망치, 그리고 5번마 승리의 영웅, 1번마 조던 파이팅,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4번마 파워풀 레인을 추천을 하는데, 뭐 요즘은 복승이나 삼복승이나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시고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4번마 파워풀 레인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인기마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고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나온다면 그 마필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필이 7번마 바람살이죠. 이 마필이 17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전적을 보인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승부가 좀 많았죠. 그리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있다. 근데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해지는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라운점프입니다.
이 마필 계속 스타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고는 있는데, 분명히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 즉 막판 탄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려진 경주 흐름이라면 이 라운점프 입장에선 좀 편성을 잘 만났다고 보여지고,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감량 있죠. 이건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 4km 감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경주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번마 은혜 가모는 말의 컨디션은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직전 경주였죠. 3월 5일 경주에서 9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조제로 기수가 낙마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주행 중지가 됐는데, 마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이 마필이 거의 1년 정도 쉬고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1년을 쉬면서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60kg 정도 마필이 좀 큰 덩치의 마필이 되고 말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늪발을 하면서 뒤에서 놀던 마필인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앞선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 변화가 과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좋은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고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습 선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직전 경주 조제로 기수가 이마피를 타고 낙마를 했는데 그 나쁜 기억만 좀 없앨 수 있다면 저는 이번 경주에선 그나마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 이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8번마 챔피언 함성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2번마 베스트리치와 8번마 챔피언 함성 이 두 마필을 동시에 내보내고 있는데,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번 편성에선 둘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럼 2번마 김하연 기수 쪽으로 더 볼 것이냐, 임다빈 기수로 더 볼 것이냐인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필의 상태는 8번마 챔피언 함성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부진마 경주이긴 하지만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펼칠 가망이 높은 경주고요. 8마필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도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앞길이 막힌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주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은혜가문, 7번마 바람살, 그리고 3번마 라운점프 이 세 마필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8번마 챔피언 함성이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죠. 부진마 경주고요. 좀 마땅한 선행마필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이 5번마 퀸스랜딩이나 또는 뭐 8번마 강서저령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나갈 수 있고, 게이트의 2점은 2번마 운주 글로벌도 어쨌든 게이트의 2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최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에이스 아모카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좀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저는 잡을 말도 솔직히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원체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 이 5번마 퀸스랜딩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계속 3착을 하면서 마필이 조금 상승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 직전 경주에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지금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뭐 부부사기단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기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올라오는 뒷심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근성이 부족한 느낌을 갖고는 있지만 위에 있던 이 마필, 이 퀸스랜딩이 싸웠던 마필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한다면 뭐 당연히 다 인기 1,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스랜딩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편성이 좀 강했고 그 강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이스 아모카가 서승훈 기수 안장으로 선행을 가고 퀸스랜딩이 딱 따라붙어서 가는 경주가 돼버리면 저는 그냥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예상이긴 한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끝날 경주고, 근데 다만 이번 경주가 부진마 경주라는 것 때문에 이 부진마 경주는 좀 의외성이 좀 나옵니다. 어떤 의외성이 나오느냐? 전개에서 의외성이 나와버립니다. 이 전개에서 의외성이 나온다는 거는 평소에 이마필이 뭐 순발력도 없었고 선행을 가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이런 마필들이 부진마 경주에 와서는 어차피 선행마들이 없다, 그리고 센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 좀 엉뚱한 전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운주글로벌입니다.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기승이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어쨌든 지금 5번을 뛴 마필인데, 5번이라면 아직은 좀 보여줄 걸음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까지 전적으로 보면 솔직히 볼 거는 없습니다. 볼 거는 없는데 원체 부진마 경주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은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배팅권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니면 도인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전 예상에서는 언급은 제가 해드리는데 이 마필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10번마 에이스 아모카의 선행 그리고 5번마 퀸스랜딩에 따라가는 전개, 저는 여기서 끝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복병적으로 만약에 저는 본다면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24조 김길중 마방에서 1번마 포크로크하고 4번마 원더풀 스마티, 이 두 마필을 지금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뭐 원더풀 스마티는 32전을 띄워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거든요. 편성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이마필이 들어오면 저는 뭐 못 맞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마필을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1번마 포크록은 솔직히 좋아서가 아니고요. 다른 마필이 너무 볼 게 없는데 이마필은 지금 데뷔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게이트가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만약에 스타트가 만약에 안 돼버려서 갇히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그냥 뒤에서 놀다 끝날 마필이지만 어느 정도 게이트의 이점으로 장치열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그래요. 하다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길중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을 시키는 데는 1번마 포크록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조 강영권 마방에서 이 7번마 BK론하고 9번마 서경대로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자, 9번마 서경대로는 글쎄요, 이 마필도 기습 선행은 지금 이번 편성에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기습 선행을 간다 해도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긴 어려워 보이고, 자, BK로는 어쨌든 바닥권의 마필이죠. 이 마필은 스타트를 하면 바닥에 딱 있을 마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자기만의 걸음으로 좀 뒷심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건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라스트 타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바닥권에서 자기 혼자 뛰다가 라스트 타임 좋고 성적을 끌어올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건 자기 혼자 뛴 거기 때문에. 다만 이번 경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앞선이 좀 무뎌지는 걸음 속에서 그나마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이 7번마 BK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역시 6번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에이스 아모카 하고요. 5번마 퀸스랜딩 이 두 마필을 추천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마필이 저는 좀 좋아 보인다. 좀 이 편성에서는 저는 한 수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변이 일어난다면 1번마 포크록이나 7번마 BK론 정도, 이렇게 한 4마필 정도를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현군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들하고 상승세 마필들 간에 이제 한판 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혼전 구도로 좀 흐를 가망이 높고요.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가 아마 이 5번마 비트업이 될 가망이 높은데, 자,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뭐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 아니고, 뒤에서 날아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직전 경주에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고요. 계속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은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과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 차이를 두고 갈 수 있느냐인데, 만약에 이 비트업이 선행 경합 속으로 휘말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비트업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혁기수가 꼭 선행만만 잘 타는 기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것이냐, 무뎌지지 않을 것이냐죠. 자,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보면요.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럭키바운스, 그리고 7번마 매직주도, 9번마 런던 에이스, 이 세 마필이 좀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고요. 이 5번마 비트업이라든가 6번마 슈프림스타, 그리고 10번마 원더풀 티지 등이 이제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거의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복병마가 이 3번마 바람의 검이 있는데, 이 마필도 보시면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실질적인 승군전이고요. 지금 23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경주 감각 회복이 좀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자,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마 럭키바운스는 직전 경주 우승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상승세의 마필인데, 데뷔 전 그리고 데뷔 2회전에 보이시면은 이제 선의권에서 그냥 자기 걸음만 재봤던 건데, 2월 달에 딱 들어서면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을 나갈 수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강점으로 꼽힐 수가 있고요. 7번만 매직 주도도 순발력 있는 마필이고 매직 댄서에 잠합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kg의 감량 이점을 안기는 했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순발력이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완전히 늑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글쎄요, 과연 이번 경주 좀 원활한 스타트를 받을 수 있을까도 문제지만 앞선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9번마 런던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에서 순발력으로는 솔직히 제일 앞서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 최근의 3경기가 다 그 좋은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선행 강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선행마들이 막강한 선행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9번마 런던 에이스가 자기의 장기를 좀 살리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은 이 런던 에이스가 싸웠던 지금까지 선행마들보다는 조금은 약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김정진 기수가 이걸 이마필로 기습 선행을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선입견에서 뛸 수 있는 6번마 슈프림스타는 상승세가 조금 한풀 꺾였죠. 이제 직전 승분전에서 이제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아직은 국산마 5군에서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말은 20번마 원더풀 티즈입니다.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승분전입니다. 3.5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데 이 마필이 계속 1400, 1400, 13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산마 6등급에서 1400을 뛰었다라는 건 다 부진마 편성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부진마들과 싸워서 3착, 2착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마지막 폭발적인 막판 탄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이 원더풀 티지도 선입권에서 지금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아예 그냥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개 자체는 거리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안에서 막 휘말려 싸우는 그런 거보다는요 자기만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김하연 기수의 이런 마필을 가지고 좀 다부지게 몰아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 5번마 비트업, 9번마 런던 에이스, 10번마 원더풀 티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안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기술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럭키 바운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초반 선행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고요. 과연 이 선행마들이 경합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복마들이고 믿을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배당은 별로 나오지를 않을 것 같은데 놓고 갈 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이 2번마 오케이스타, 3번마 스페셜 히어로, 6번마 플레이더 인디, 7번마 사바하, 8번마 닥터 콩돌이, 그리고 10번마 하늘 제왕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되게 치열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들이 거의 다 선행마입니다. 이게 다 선행마고요. 닥터 콩돌이는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앞선의 마필들과 막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결국 전개로 봤을 때는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10번마 하늘 제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3kg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상승세까지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이 10번마 하늘 제왕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있지만 초반 스타트만 완전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경합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함을 줄 수 있는 마필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외곽 게이트에서 만약에 다실바 기수가 좀 늑발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빠를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저는 발전 기대치로는 이 7번마 사바하 이 마필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군전에서 뭐 압도적 인기 1위였지만 선행을 못 가면서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고요. 그 다음 1300m 경주에 출전을 해서도 역시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내지는 못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앞선에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좀 근성이 좀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서승훈 기수에서 최시대 기수로 교체가 됐고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바하가 기본적인 순발력만 뽑아낼 수 있다면 앞선에 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기는 한데 저는 7번마 사바하가 앞선을 가고 10번마 하늘제왕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말이 2번마 오케이스타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잘 보시면요. 지금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12월 16일 날 이제 우승을 하면서 승군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인기 8위였습니다. 물론 하늘제왕과 같이 뛰었어요. 그때 하늘제왕이 인기 7위권의 말. 그래서 고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왔던 경주입니다. 자, 승군전에서 인기 9위, 그 다음 경주 인기 7위,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 2위. 자,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었었기 때문에 이때 삼착한 거는 크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수습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뭐 부담 중량은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지만 수습 기수보다는 요즘 물오른 정도윤 기수, 부산에서 제가 믿고 보는 정도윤, 박재희, 김혜선, 최은경 이 4명의 기수인데, 이 정도윤 기수가 최근에 뭐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게이트도 2번 게이트다. 그러면 저는 선행승도 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2번마 오케이스타와 7번마 사바하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 속에서 승군전을 갖는 이 6번마 플라이더 인디, 물론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좀 있고요. 국산마 육군 시절의 능력이 뭐 그렇게 좋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최근 조견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마필이 조금 변화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승군전이긴 하지만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고 가면서 그냥 이 선행마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하늘제왕이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 정도로 보고 있고 어쨌든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요. 자, 제가 봤던 이 닥터 콩돌이나 스페셜 히어로 이제 부부들이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들어올 가망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의 세마필선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10번마 하늘제왕이 넘어서느냐 이 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11마리 출전 그리고 여기서 뭐 이 말 저 말 인기마 경주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선에 뛸 수 있는 세 마필,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하나, 이렇게 4마필만 놓고 현장에서 충마를 좀 정해서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주가 강력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이기도 하거니와 적중은 어려운데 배당은 그렇게 높지 않은, 물론 뭐 엉뚱한 마필이 뭐 들어온다, 뭐 서로 막 물건 물리는 혼전 속에서 인기마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다가 엉뚱한 마필이 뭐 하는 순간에 탁 치고 들어온다, 이러면 당연히 배당 나오는 거죠. 경마라는 건 항상 의외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마필의 능력과 전개로 마번을 도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10번마 하늘제왕 그리고 7번마 사바하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는 이 6번마 스페셜 인디,
그리고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2번마 오케이스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금성시대, 3번마 큐피드 비상, 5번마 킹다이아, 그리고 7번마 하이그랜드,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금성시대는 5군마, 큐피드 비상도 5군마고요. 킹다이아는 승군전, 그리고 하이그랜드도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5번마 킹다이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7번 게이트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강하게 선행을 나오면서 좀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2역 기수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7번마 하이그랜드도 역시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승분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다, 이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전개의 이점으로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7번 게이트에서 이동화 기수라면 마지막까지도 근성 있는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금성시대,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선행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마지막 끝걸음 탄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제 5군에서 좀 적응기를 거쳤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강하게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번마 큐피드 비상은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 발이 좀 모자라는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물론 뭐 상대도 좀 강했어요. 강하기는 했지만 좀 착차가 있었다는 거, 이 점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마필이 이제 6세가 된 마필입니다. 29전을 나와서 1승 한 번, 1위 한 번, 이제 2착 3번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기마 중에서는 이 3번마 큐피드 비상이 좀 전개로서는 가장 좀 어려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징이 이 인기마들이 다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은 높지만 경합싸움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경합싸움을 뚫고 들어올 복병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 11번마 제우시대입니다. 자, 직전 경주를 보시면 이동화 기수가요, 스타트를 잘 받았습니다. 스타트를 잘 받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입권에서 꼭 참고 가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게이트가 시리원 게이트 분리하고 앞선의 마필들이 선행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뭐 불도 못 켜고 끝날 가망이 높은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오수철 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필도 승군마예요.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선입권에서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막판에 추입 타이밍을 좀 한 번쯤은 좀 잡을 수 있지 않느냐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력으로 제우시대가 우승을 차지하거나 입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인기마들이 다 선행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했을 때 그 경합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제우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킹다이아, 7번마 하이그랜드, 그리고 1번마 금성시대, 인기마 세 마필이 선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번마 제우시대가 마지막 취입에 성공한다면 좀 재미있는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기복마 경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발빠른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저는 그렇게 좀 빠를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좀 앞선에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크게 능력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주에서는.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경주일수록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진다는 겁니다. 앞선이 두터워지고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부지리성 추임마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10번마 고흥 클래스, 7번마 스페셜 윈드, 아마 이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7번마 스페셜 윈드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그리고 3짝 1번을 한 마필이고요. 좀 밋밋하죠. 이 마필은 좀 밋밋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고 어느 정도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그렇게까지 빠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스페셜 윈드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 마필이 그렇게 뭐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1400m 경주 거리다. 제가 보는 경마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경주 거리가 이 1400m 경주 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 윈드가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것이고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고흥 클래스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외곽 게이트에서 만약에 휘감고 나오는 전개 속에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아까 말했던 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4코너에서 페이스 조절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탄력을 쏟아낸다면 저는 고흥 클래스가 앞선에서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 물론 1400m 경주가 선행 나가는 말이 버티기가 쉬운 경주거리는 아니지만 이번 경주는 충분히 그런 가망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경주고요. 또 하나는 이 마필이 뭐 최근 상승세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필의 상승세라는 건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거기에 뭐 아직은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번마 다이아보스가 글쎄요, 막판 탄력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능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 상승세가 좋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승군전 치고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계속 착순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승군에 성공을 했고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의 승부를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선의권에는 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주로해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을 보여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는 원더풀 버켓도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좀 밋밋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특징은 좀 보여주질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시대 기수의 두바이 평정. 자, 오늘은요, 이 최시대 기수를 조금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시대 기수가 약간 좀 인기마 또는
인기마에서 살짝 밀려난 복병마에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마필이 직전 경주 1600m 경주에서 이제 4착을 차지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400에 출전을 하고 있고, 뭐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경주였죠. 여기서 외곽 게이트에서 정도윤 기수가 마지막에 막판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이 경주는 생각보다 편성은 약했습니다. 편성은 약했기 때문에 이마필이 과연 정말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 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 다음 경주 국산마 육군 두바이 평정 입장에선 고별전이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역전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고흥 클래스와 같이 뛰었었죠. 이러다 보니까 두바이 평정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두바이 평정 입장에서는 이 10번마 고흥 클래스가 인기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시대 기수가 이걸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 지난번 경주에서 추천을 했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한 마필이죠. 1번마 동부스타.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1번 게이트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좀 저평가된 마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평가는 이 마필이 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정말 저평가를 할 만한 그런 마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동부스타는 더 뛸 거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갇히고 말았죠. 스타트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최근에 스타트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순발력이 좋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트가 완전히 바닥권인 그런 마필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컨디션 저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좀 붙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선행 강편성이 아니라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1400m 적정거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권호찬 기수 기승을 하고 있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에 조금만 빨리 서둘러서 붙여줄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인기마인 이 5번마 원더풀 보브캣과 7번마 스페셜 윈드를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고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면서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한테 좀 복병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고흥 클래스, 9번마 두바이 평정, 8번마 다이아보스,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1번마 동부스타가 초반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을 해서 직선주로에 들어설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 경주이긴 한데 인기마 혼존 구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m 경주 거리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맞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항상 이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막 혼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 3번마 전문체강, 4번마 은혜레코드, 5번마 히든블레이드,
10번마 원평타운, 11번마 그랜드 파워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거의 비슷한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 5번마 히든 블라이드 그리고 11번마 그랜드 파워가 앞선으로 나오는 가운데 10번마 원평타운이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3번마 정문채광과 4번마 은혜 레코드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번마 정문채광입니다. 이 정문채광이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경주 전개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역기수가 뭐 따라가는 전개의 마필 그리고 막판 탄력을 끌어내는 마필에게도 상당히 좀 기승을 잘하는 기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선 전개를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문채광이 지금까지 보면 좀 스타트에 문제가 좀 있죠. 스타트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막판 탄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쉬운 승부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역기수가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 그리고 게이트가 3번 게이트 그리고 이번 경주에 앞선에서 전개를 할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아주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문최강의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5세가 된 마필이고요. 2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마필이다, 능력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문최강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요. 4번마 은혜 레코드는 지금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는 중량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무려 5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량 이점이라는 거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거기에 이 마필이 지금 역시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 이 마필도 스타트에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인데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추입 탄력만큼은 상당히 더 좋은 마필이고요. 감량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한 5번마 히드블레이드는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앞선에 간다면은 조금은 더 걸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다만 문제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뛸 때는 잘 뛰고 못 뛸 때는 못 뛰는 좀 이런 마필이 되다 보니까 크게 믿음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앞선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레이팅이 35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10번마 원평타운은 생각보다는 발전이 좀 더딘 마필입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걸음은 있는데 딱 자기 걸음만큼만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장추열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변경이 됐고요.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좋은데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의 지금 장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좀 싸움을 해봤던 마필이고 몸싸움, 경합 상황을 이겨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20번마 원평타운이 좀 약해진 편성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11번마 그랜드파워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선행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밀렸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수가 그렇게 강하게 초반에 밀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마필도 좀 조상봉 기수가 좀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결대로 지금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그랬을 때 포지션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11번 막 그랜드 파워 이 마필이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그냥 마필 순서대로 3번마 정문최강, 4번마 은혜 레코드, 5번마 히든 블라이드, 10번마 원평타운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20번마 원평타운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선위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종구도입니다. 상당히 마필의 능력의 편차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개입니다.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전개 추리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마들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이 2번마 원더풀 페이거, 4번마 화랑베스트, 1번지, 6번마 로드투 V, 이 정도, 여기에 11번마 잣나무길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저는 이 11번마 잣나무길,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쨌든 앞선에 붙여 나왔습니다. 앞선에 붙여 나오면서 마지막에 탄력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승군을 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갈 수 있다면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를 하는 마필이에요. 끈끈하게 경합을 하는 마필인데 만약에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3, 4코너에서 무리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걸음이 좀 뒤처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봐서 이 11번마 잣나무길이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잣나무길은 전개상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6번마 로드2 V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앞선에 나갔을 경우에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자,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밀고 나왔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양호한 기록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전까지 보시면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를 끊기는 했지만 앞선이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어려운 승부를 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 전개가 좀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막강 순발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5번마 1번지 국산마 4군에서 역시 승군전입니다. 직전 경주 앞선에서 좀 끈끈함을 보였고 막판까지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을 살리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우승을 한 마필이고 그래서 승군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 그러니까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도 만만치 않게 많고 일단은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 점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상태도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어느 정도 앞선에 전개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로드2 V라는 마필과 앞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저는 1번지가 이번 경주 승군전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어려운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은 이 4번 마 화랑베스트입니다. 일단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최근에 성적도 괜찮습니다. 뭐 즐거운 여정, 뭐 영광의 레전드, 뭐 이런 마필들과 좀 싸웠던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데뷔 초에는 상당히 그 장래 발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슬럼프의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처음 데뷔를 했을 때 저는 이 마필이 상위군까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봤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국산마 상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몫은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주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저는 7번마 원픽입니다. 이제 6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가지고 버텨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화랑베스트와 마찬가지로 선주입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초반에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한 채 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앞선의 마필들을 마지막 라스트 끝걸음으로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원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다. 근데 만약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좀 원사이드하게 기습 선행을 나가서 버틴다라고 한다면 한 마리 정도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그냥 따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개는 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2번마 원더풀 페이거.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그냥 가능성 정도만 보여준 마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 인기마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장에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복병마인 원픽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번 경주의 입상 가능마는 4번마 화랑베스트, 6번마 로드투브이, 그리고 5번마 1번지, 이 세 마필을 좀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7번마 원픽을 보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로 봐서 만약에 좀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그러면 오히려 7번마 원픽을 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600m라는 경주 거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경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아마 최고 인기마, 그러니까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이 9번마 원평코드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승군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최근 조금 그 침체기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닌데 1600m 경주에서 최외곽 게이트다.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물론 막판 탄력으로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질 수는 있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원평코드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좀 과시는 금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탑퀄리티와 7번마 파노라마칸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6번마 탑퀄리티와 7번마 파노라마칸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7번마 파노라마칸이 앞선을 가고 6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둘 다 괜찮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탑퀄리티가 만약에 앞선을 가게 되고 파노라마칸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솔직히 파노라마칸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꼬일 수도 있는 거죠. 탑퀄리티가 지금 이상기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의 감량 입점을 안았습니다. 파노라마칸은 이런 마필을 잘 타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이 점은 좋은데 직전 경주 대비 2km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파노라마칸이 직전 경주에 휴양 복귀전이었죠. 거의 한 9개월 만에 출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승군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파노라마칸이 결국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버텨냈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탑퀄리티라는 이 앞선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칸이 쉬운 전개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탑퀄리티가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초반에 강하게 트라이를 한다면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파노라마칸도 인기마지만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두손먼군입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지금 뭐 보여줄 걸음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필도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혼합 3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1번 게이트, 물론 안에 갇힐 가망도 있지만 이번 경주가 6번 탑퀄리티, 7번 파노라마칸을 제외하고는 앞선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10조 정호익 조교사가 1번마 두손몽군과 9번마 원평코드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켜서 지금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거고요.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3번마 케인 언더킹이나 5번마 사이먼 퀸, 특히나 이 5번마 사이먼 퀸은 지금 5세가 된, 7살이 된 암말입니다. 산전수전 뭐 다 겪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 멀로 기수가 꾹 참고 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이제 박태정 기수, 멀로 기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박태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과연 초반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케인 언더킹은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마필도 선입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러면 1600m 경주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력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강량 이점으로 강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한 인기마인 7번마 파노라마칸을 좀 뒤로 돌리고 정호익 조교사가 2마리 양동작전을 했다면 1마리 정도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복병권으로는 승군전에 나오는 케인 언더킹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6번마 탑퀄리티, 그리고 1번마 두손먼군, 9번마 원평코드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3번마 케인 언더킹을 복병마로 생각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호남 오픈 3세 이상 마령 1200m 부산 일보배 오픈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죠. 그리고 전체 15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경주인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게이트에 있는 어마어마, 그리고 15번 게이트에 있는 라운더 파이터. 물론 게이트의 불리함 있죠. 불리함은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두 마필의 조합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만약에 이 두 마필의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마령 경주입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를 놓고 뭐 앞말, 순말, 거세말 뭐 이렇게 부담 중량 편차를 두는 경주고요. 뭐 남반구 태생 마필은 감량 이점을 좀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령 경주에서 이 핸디캡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마필이 저는 일단 뭐 라운더 파이터죠. 직전 경주 60kg 달았는데 3kg의 감량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마어마. 직전 경주 58을 달았는데 57을 달았다. 다만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15분만 라운더 파이터가 너무 외곽 게이트로 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안게이트에 벌마에스타나 대한질주 엄청나게 순발력이 빠른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버티고 있다. 이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걸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냥 이름값만 놓고 보자면 벌마이스타와 라운더 파이터 어마어마를 비교한다? 저는 비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질주와 어마어마 라운더 파이터 비교한다? 역시 비교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수 이 위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경주에서 요즘 계속 그 이변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 올해까지는요 단거리에서는 이 두 마필 그리고 역시 장거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운더 파이터라는 마필 이 마필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두 마필의 조합이고요. 경마라는 게 복승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삼복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앞선의 마필들이 막 싸우는 과정에서 어마어마나 라운드 파이터, 둘 중에 한 마필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저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따라올 수 있는 마필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예스 퍼펙트, 그리고 1번마 대망의 길. 이 두 마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자력으로 어마어마나 라운더 파이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개가 꼬였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말하면, 쉬십시오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복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삼복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관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상 가능마는요 7번마 어마어마 그리고 15번마 라운더 파이터 이 두 마필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뒤에서 올라온다면 10번마 예스 퍼펙트 1번마 대망의 길 이렇게 간단하게 네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대상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주는 좀 맥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뭐 능력마가 있고 그런 경주는 솔직히 또 아닙니다. 그리고 앞선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기 때문에 과연 이 앞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뭐냐가 좀 중요한데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건곤일청, 2번마 스포블레이드, 8번마 위대한 군주, 9번마 옥룡, 10번마 아르폰스 등이 좀 선행을 좀 트라이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자 1번마 건곤일척하고 2번마 스포블레이드는 둘 다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2위 입상으로 이제 승군을 한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이 10번마 아르폰스의 순발력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1번마 건곤일척이나 2번마 스포블라이드가 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아르폰스가 초반에 아예 앞선을 장악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선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서 선행 승부를 할 세 마필이 이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것도 경주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이 3번마 시리우스 A,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kg의 부담 중량이 확 올라가 버렸죠. 왜냐면 레이팅이 50 꽉 찼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리우스 A가 지금 전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밀고 나오게 되면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앞선을 그냥 장악하고 나가는 그런 전개가 될 가망이 높고요. 그랬을 때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말, 저는 그 마필로 6번마 룰즈 클래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을 한 이후에 최근 세 경주가 뭐 이렇다 할 느낌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이제 적응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마필이고, 일단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지금 뭐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다 그만한 마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6번마 룰즈 클래스 이 마필이 전개로 봐서는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제가 뭐 사전 예상에 집어넣기는 좀 그렇지만 현장에서 좀 꼭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은 7번마 글로벌 스톰입니다. 자, 볼 게 없는 마필이긴 한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한 경주고 어느 한 마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경합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직선주로 해서 이 글로벌 스톰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막판 탄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 마필로 6번마 룰즈 클래스, 1번마 건곤일척, 2번마 스포블레이드, 이 세 마필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3번마 시리우스 A가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 경주다. 역시 그러면 스프린터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확 눈에 띄는 그런 스프린터가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순발력들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번마 다이아키, 4번마 골드파워, 그리고 5번마 라운더 위켄드, 8번마 대완구, 9번마 세네파워풀, 이렇게 한 5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 이외의 마필도 뭐 10번마 걸작드림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외곽에 밀려있고 승군전이라는 좀 단점을 좀 안고 있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이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인기마들 중은 다 혼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9번마 세네 파워풀,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끈끈함도 갖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좀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보다는 조금은 약해졌다. 다만 문제는 이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거 하나 하고,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죠. 5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혁 기수가 지금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아주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앞선에서 버티면서 막판에도 다른 마필들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이 정도의 근성이라면 저는 세네 파워풀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승부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부담 중량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번마 대환구가 이번 경주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전개가 좀 유리한 마필이죠.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으로 싸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막판에 바람이 확 불면서 이제 인기 2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뭔가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내야 되는데, 글쎄요, 이 기본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결정력 또는 싸움, 이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비록 단거리 경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좀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라운드 위켄드는 어쨌든 순발력이죠. 이번 경주에서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는 뭐 제일 빠른 마필입니다. 제일 빠른 마필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기습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편안한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그러면 경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경합 상황으로 갔을 때 과연 몸싸움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뭐 이 마필도 결국 라운 시리즈입니다. 라운 시리즈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이나 이런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이 썬더모카 신의 자마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순발력들은 상당히 좋은데 좀 근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번마 라운드 위켄드는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경합 상황을 빠지느냐죠. 이 5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이 막 선입권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면 라운드 위켄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데, 만약에 다 이렇게 3, 4코너에서 뭉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라운드 위켄드가 몸싸움을 이겨내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이번 경주에 솔직히 이 라운드 위켄드를 앞선해서 초반에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골드파워와 10번마 걸작드림 정도인데, 10번마 걸작드림은 외곽에 있다는 단점이 있고 4번마 골드파워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5번마 라운드 위켄드가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문제는 2번마 다이아키죠. 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근성으로 따라붙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직전 경주 3착을 차지했는데 착차가 없었고, 그전 경주 역시 3착을 차지했는데 같은 타임으로 들어왔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마지막 한 발에 좀 아쉬움을 갖고는 있는데 분명히 근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2번 게이트다. 그러면 선입권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는,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이아키의 입장에서는 전개로 좀 유리함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좀 이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착차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다이아키, 9번마 세네 파워풀, 5번마 라운드 위켄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4번마 골드 파워가 과연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1400m 경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들이 좀 유리한 그런 경주 거리가 되는데, 게이트를 보시면 초반에 이 8번마 금성 크라운이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2번마 킹 에이스가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어서 와도 좀 빠르게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퍼지데이가 이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마지막 한 마를 노린다는데, 문제는 10번마 경부도령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이때 김영군 기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전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중속으로 좀 밀고 나오면서요, 3, 4코너에서 자리 잡기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힘을 쏟아부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앞선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하는데, 앞선에 붙일 때 너무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경위를 많이 보이고 마지막엔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기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가 10번 외곽으로 지금 밀려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만큼의 기승수를 보일 수 있느냐인데, 만약에 보일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야 되는 마필이니까요. 자, 그래서 과연 이 10번마 경부도령이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할 것이냐죠. 자, 그랬을 때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이 8번마 금성 크라운은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좀 높고요. 2번마 킹에이스, 지금 이 마필이 1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혼합 4군 1400m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정말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와 같은 실수는 저는 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킹 에이스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이제 8번 막 금성 크라운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8번 막 금성 크라운이 2번 막 킹 에이스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순간에 금성 크라운은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승분전을 갖는 3번 막 퍼지데이, 이 마필이 직전 이제 국산마 5군 1200m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뭐 군이 달라졌기 때문에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물론 국산마 5군과 국산마 4군은 솔직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퍼지데이가 승군전에 나왔지만 승군전에서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끌 이 8번마 금성 크라운이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퍼지데이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1번마 어서 와도 어느 정도 인기는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전개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앞선 전개 속에서 끈끈함을 좀 보여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잘못하면 좀 갇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말이 9번마 희망 챔프인데, 자,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 초반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3착으로 승군을 했거든요. 이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 승군전에서 바로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는 거죠. 이 5kg의 감량 이점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9번마 희망 챔프가
추입 타이밍을 잡고 날라오는 그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예상 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개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번마 경부도령까지 끼어들게 되면 상당히 마지막까지도 좀 치열한 접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퍼지데이, 2번마 킹에이스, 10번마 경부도령,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9번마 희망챔프, 이 마필이 마지막 추입에 성공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배팅을 권하고 싶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3번 게이트에 있는 퀵클리런,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강한 마필, 그리고 상위공까지도 이제 출전을, 지금 승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뭐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1700m 경주거리 특성상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게 되면 좋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좋은 관계가 최근에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아마 이 두 마필이 인기 1, 2위를 기록하고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은데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죠. 저는 솔직히 이 퀵클리런이라는 마필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직전 경주보다 3kg의 부담 중량이 올랐다. 이게 좀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뭐 56, 55 뭐 이렇게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7번마 이 좋은 관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의 상승세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전개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는 한데, 이 좋은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1번마 카우보이 킹, 이런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카우보이 킹이 각질 변경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좀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3.5kg의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있고 1번 게이트, 아마 카우보이 킹이 이동화 기수가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은 아니더라도 좀 빠르게 선두권에 좀 붙일 가망이 좀 높고요.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벌말대장도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뭐 최근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좋은 관계와 벌말대장 두 마필을 비교를 하자면 최근의 성적은 좋은 관계가 좋은데 과거의 성적은 벌말대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컴플리트 캡틴, 이 마필도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10번마 컴플리트 캡틴이 안게이트 쪽에 들어와 있다면 이 마필도 노려볼 만한 마필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1700m 경주거리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 이러면 컴플리트 캡틴이 외곽에서 그냥 힘만 쓰다가 초반에 힘 한 배 실패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 배당을 이룰 수 있는 3번마 퀵클리런과 7번마 좋은 관계, 이 두 마필을 믿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 두 마필을 그럼 어느 마필이 자신 있게 넘어설 수 있다, 특히나 이 7번마 좋은 관계를 자신 있게 넘어설 수 있는 마필도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믿음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저는 배팅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여기에 이 41조 신상현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이 루미너스킨, 좋은 관계가 지금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1700m 경주 거리라면 루미너스킨도 초반
앞선을 나올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군 이후에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미너스 퀸이 가느냐, 좋은 관계가 가느냐,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아쉬운 마필은 이 5번마 옥스퍼드 킹입니다. 레이팅이 65죠. 이 2등급 마필입니다. 2등급 마필인데 강급을 한 마필이고,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옥스퍼드 킹이 3세 시절에는 장내 발전 기대치 1, 2, 3 안에 들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좀 휴양도 많고 잦은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필이 거의 도태가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마필이 마필 가격도 그렇고요. 지금 조교하는 모습도 경마용, 그러니까 경주마용 마필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2등급에서만 계속 뛰던 마필이 3등급에 와서 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필입니다. 아마 지금 요즘 뉴스를 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킹 스톰이라는 마필이 사료용으로 팔려나갔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마필인데 노후가 그렇다라는 거는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은 좀 마사회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옥스퍼드 킹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마필이 각광을 받던 마필인데, 이제는 마필 가격도 그렇고 마필의 상태도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마 퀵클리런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후차권에서는 조금은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배팅을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경주는 아닌데, 당일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강배팅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강한 배팅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3번마 퀵클리런을 축마로 인정하는 경주고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좋은 관계, 1번마 카우보이 킹, 그리고 4번마 루미너스 퀸까지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10마필 출전하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의 뭐 중급 정도 되는 편성이다.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그렇게 뭐 강한 마필은 없지만 또 약한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능력이 좀 평준화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기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카빈 크로스, 그리고 7번마 흑전사, 이 두 마필입니다. 둘 다 52조 김동균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입니다. 자, 카빈 크로스가 55주,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게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고요. 흑전사가 40주,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정도 지금 쉬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름값으로 보면 카빈 크로스와 흑전사,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솔직히 이름값으로는 앞서 있죠. 근데 장기 휴양이라는 문제가 있고, 자, 카빈 크로스는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2년 전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길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장거리에 가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상당히 연승을 달렸던 마필이고, 네, 1등급에 들어오면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는 마필 중에서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1등급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마필이 이제 1년간 휴양을 했는데,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최근에 그 조교 모습을 이렇게 보면, 과거의 그 빠릿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는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7번마 흑전사는,
거의 대상경주급 마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기 휴양에 들어갔는데,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뭐 주행심사 모습도 괜찮았고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의 1등급 경주라면 흑전사도 휴양 여파는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 내지는 막판 취입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3번마 위너골드가 이제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떠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들어오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 그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천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마필이기도 한데, 이제 8세가 된 마필이거든요. 물론 해볼 만한 편성에 나온 거는 사실이죠. 해볼 만한 편성에 나오기는 했고, 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판까지도 치열한 싸움을 하기는 할 거지만, 저는 조금은 밋밋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차라리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이 2번마 원평 가속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버틸 수는 있는데, 과연 카빈 크로스와 어떤 경합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6번마 플래티넘 유로도 어쨌든 앞에 붙일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4번마 카빈 크로스나 6번마 플래티넘 유로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원평 가속이 조금은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전개 속에서 9번 말 1페트론이 이 선입권에서 꾹 참고 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릴페트론이 전개로 봐서는 좀 이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입력 막강한 강토마. 자, 이 마필은 항상 추입 타이밍을 못 잡아서 고생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앞선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이 강토마가 솔직히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다. 그렇다면 라스트 추입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는 강토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토마가 날아오는 순간에는 앞선의 마필들이 다 걸음이 무뎌진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마필과 동반 입상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7번마 흑전사, 9번마 릴페트론, 8번마 강토마,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앞선, 즉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텨볼 수 있는 2번마 원평 가속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